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지금까지는 1년에 10,000명이 신청을 하든 20,000명이 신청을 하든 딱 4,000명까지만 뽑아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최대 12,000명으로 선발 인원을 3배로 늘리고요. 과거에는 만 30살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 35살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와라. 신청만 하면 다 뽑아주겠다.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확대가 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본은 기존 6,500명에서 12,000명, 프랑스는 6,500명에서 15,000명, 영국은 10,000명에서 15,000명, 브라질은 800명에서 2,500명, 아르헨티나는 725명에서 2,500명, 인도는 300명에서 2,500명, 필리핀은 3,000명에서 6,000명. 인원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거예요. 보통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제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호주의 경우는 농장이나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캐나다의 경우는 농장이나 공장이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대도시로 몰려가지고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일이나 혹은 숙박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이 생기는 나라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면은 팁이 나오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팁이 나오는 직업을 팁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팁잡들은 외모가 예쁘고 영어로 갖다가 응대를 잘 하는 사람들이 팁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한국인들은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잖아요.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 서빙하는 일을 지원을 하면은 다른 영어권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순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술집에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나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일자리도 잘 구하고 더 잘 현지에 적응해서 잘 살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한국인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활하기가 더 수월한 거예요. 음식점 서빙 일을 지원을 하더라도 필리핀 사람들을 더 잘 뽑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그만큼 현지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뜻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코로나가 지속이 됐었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영업장들이 폐업을 했는데 가장 폐업을 많이 한 종목이 음식점이에요. 제가 구글을 뒤져본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에 폐업을 한 음식점은 8%다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체감으로 느꼈던 거는 8% 이상이었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내면서 현지에서 이제 생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리에 있었던 영업하고 있던 음식점이 뭐였는지, 얼마나 장사가 잘 됐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2023년 여름에 갔을 때에는 정말 놀랐거든요. 거리가 생기가 사라진 거예요. 한인타운에서 터줏대감이라고 불리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이 음식점은 늘 장사가 잘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사를 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은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가실 때에는 그냥 비자만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서 일자리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일자리조차도 구하지 못하고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실패하고 돌아올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범죄율이 상승을 했어요. 2018년과 2023년 결과물을 보면은 팬데믹이 끝난 이유가 범죄율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수치만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에요. 현지에 가서 느낀 이제 체감의 느낌은 이거보다 더 높거든요. 핸드폰 가게들이 다 문을 잠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일을 하는 거 보이는 거죠. 문을 열라고 똑똑똑 두드리면은 매장 바깥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뭐 때문에 오셨냐고 물어봐요. 뭐뭐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카메라를 쳐다보고 이렇게 3초 동안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스캔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하도 강도가 많으니까 얼굴 사진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아주 치안이 양호한 나라인데 핸드폰 가게들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를 하는 거 보고는 진짜 강도가 많이 늘어나긴 했구나. 토론토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 욕데일몰이에요. 제가 욕데일몰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치즈케이크 팩토리라고 진짜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욕데일에 가거든요.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욕데일에 갔어도 경찰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욕데일몰이 내부 구조가 바둑판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져 있잖아요. 교차되는 이 정중앙 지점에 경찰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교차되는 지점마다 경찰들이 다 서 있어요. 왜 이렇게 경찰들이 많아진 거냐. 명품 매장 있죠. 구찌, 프라다, 뭐 샤넬 이런 매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을 쓴 다음에 그냥 팍 튀어 들어가요. 대낮에 물건을 막 그냥 들고 막 감싸고 그리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카제킹이라고 해서 차를 훔쳐가는 사건들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눈에 띄게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길을 돌아다니면은 차를 그냥 집 바깥에다가 세워놨었어요. 차고가 차고 안에다가 세우지 않고 차고 들어가는 길 문에다 세워놓고 차고 문도 그냥 열어놓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차고 안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고 문 잠가놔요. 근데 밖에다가 세워놓은 차들은 밤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대중적으로 흔한 문제가 돼서 운전대를 돌리지 못하게 이걸 막아주는 자물쇠를 잠궈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보면은 안에 그 자물쇠가 다 걸려있어요. 이렇게 도난된 차들은 부품을 빼가지고 어디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불법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관련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토론토로 가는 어울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토론토로 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지방으로 빠져야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토론토가 아닌 지역으로 가서 어울을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토론토를 제외하고는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되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토론토에서 어울을 시작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두세 달 어치 반값 정도만 들고 오면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준비해서 들고 가야 되는 금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관련된 직종이라던가 주방 일을 뽑을 때에도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해요. 체력이 소모가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거든요. 여자분들은 미용 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현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취업을 하려면. 그걸 현지에 가서 배우면 취업을 못해요. 미용은 배우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배우고 나서 이걸 실제 손님한테 시술하기까지 몇 달간은 급여를 못 받은 채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월세는 계속 나가지, 생활비는 들어가지 한다면 결국은 못 버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가실 거라면 미리 한국에서 다 배워서 준비를 하시고, 현지에 가서 뷰티샵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여기서 이력서까지 다 내시고 취업까지 다 된 상태로 갖다 가세요. 예전 같았으면은
전에는 그냥 여기에서 기술만 배워가고 현지에 가서 일자리 구해라 라고 했을 텐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많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현지에 가서 일자리 구하는 게 이전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미용 기술을 배워야 하고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현지의 뷰티 서비스 일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캐나다의 미용 취업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